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준이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아니고요. 최근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시고 오신 선생님들이 시험 내용이 교재랑 다르게 나오는 문제들이 세네 문제씩 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요. 제가 교육원을 이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천과 인천 지역 돌아다니면서 6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분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이거 정답이 뭐냐 기억을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세네 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볼게요. 이거는 제가 체의 변경 파트 할 때 문제풀이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조금 많은 선생님들이 헷갈린다, 이건 틀린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문제는요, 2025년 작년이죠, 6월 달에 어떤 우리 학원 선생님께서 시험을 보고 온 다음에 저를 만나고 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정답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듣고 좀 당황을 했었는데, 양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있나요? 보통 표준 교재에는 양쪽 다리가 약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책에 보행기를 먼저 가고, 그 다음 뭐였죠? 오른쪽 다리예요. 오른쪽 다리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왼쪽을 다음에 가라 이렇게 해서 왼쪽이 마지막,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보행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책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이거 영상도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보시겠지만, 요즘 출제되는 시험 문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개 문제들이 꼬아서 내거나 좀 약간 상식 지식적인 문제, 책에 없는 내용, 이런 것들이 문구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게 약간 다른 교재에 있는, 다른 전공책에 있는 내용을 짬뽕시켜서 나온 것 같아요. 표준 교재처럼 안 나왔죠. 근데 정답은 왼쪽 다리 먼저 오른쪽 다리, 이걸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책을 제가 또 찾아보고 읽어봤더니 공공의료 지침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재활학과 관련 서적을 보니 보행 보조기기 사용이라는 이 설명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2번을 보시면 양쪽 다리를 모두 수술한 경우, 그러니까 다친 경우죠. 어느 쪽 다리부터 걷기 시작해도 관계 없습니다 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하신 분이 이 표준교재 내용 그대로가 아닌 이 현장에 있는 그런 실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내용, 양쪽 다리가 다쳤는데 굳이 왜 오른쪽부터 갈 필요가 있냐, 둘 중에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다.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했더니, 표준 교재는 오른쪽인데 무조건 오른쪽부터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말이 맞아요. 표준 교재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정말 융통성 있게, 보행기가 먼저 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행기가 2번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오른쪽 다리면 당연히 정답이지만 왼쪽 다리, 양쪽 다리가 약하니까 아무거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완전히 틀린 것들은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잘 모르겠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남았으면 그 답을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양쪽 다리가 다 기능상의 차이가 없는데 굳이 오른쪽부터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좀 이런 문제들은 이 영상을 시험 내시는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라도 교재 내용 위주로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우리 댓글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문제가 잘못됐다, 그리고 헷갈려요, 이러니까 이거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하셔라. 그래서 헷갈리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알고 잘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책엔 오른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발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선생님들이 당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니 우리가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80문제가 다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라 세네 문제 꼭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문제는 이제 공개된 문제죠. 통목 역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3번이었어요.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이 내용이 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없습니다. 사람을 목을 뒤로 젖혀가지고 머리를 뒤로 젖혀가지고 머리를 감기는 거 내용 자체가 없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쵸? 이게 2023년인가 나왔던 문제인데 어, 이제 선생님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봤더니 낮보다는 저녁 틀렸죠. 완전히 낮에 따뜻한 때 감아야 되고. 그리고 2번 보시면 양쪽 귀를 이렇게 수건으로 덮고 감기는 게 아니라 귀마기 솜이라는 게 분명히 나왔잖아요. 2번도 틀렸고. 4번은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을 닦으면 안 되죠. 귀파키나 이 귀 입구를 닦아야 된다라고 했고 5번은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가 아니라 헤어 드라이어로 말리고 정리하면서 빗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확실히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확실하게 4개가 틀렸으니 3번을 찍으셔야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다 틀렸어요.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바로 속어법이라 그래요. 완벽하게 틀린 내용을 지우고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정답지가 하나 남았다 하면은 그걸 찍고 넘어가는 방법을 속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실제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1.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뜨거운 찜질을 한다. 2.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한다. 3. 발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바른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약물 복용하더라도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정답을 뭐로 많이 헷갈리셨냐면 3번으로 많이 헷갈리셨대요.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바른다. 발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거 정답 아닌가요? 저 이거 찍었는데요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책에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 바른다는 내용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게 함정이었죠. 예, 이 검색을 해보시면 모든 책에는 이 당뇨병 환자 발 관리에서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발가락 사이의 보습제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이나 발등 이런 데는 발라도 상관없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시간 유튜브 강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런 팁을 많이 알려드려요. 자, 그 다음에 제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 이렇게 돼 있네요.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 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공개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표준교재예요. 자위라는 체인은 없어요. 그래서 자위가 무슨 체이냐면요. 보이세요? 이렇게 직각으로 90도 앉은 자세를 자위라고 그러고 보통 우리 표준교재에는 다 반자위의 자세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의 정답이 반자위가 아니라 자위 자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앉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침상배설 할 때는요, 간이병기를 대주잖아요. 그래서 간이병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 둔부에 압력이 생기면 이제 통증이 있어 변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직각으로 앉힐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상체를 머리를 올려줘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해서 변을 수월하게 보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다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 문제가 출제된 이후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자위를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 반자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거나 상체를 올려줘, 이런 자세를 다 한 번씩 언급을 해 드려요. 이거 역시 소거법으로 푸시면 되죠. 간이병기, 그리고 참으면 안 되죠. 시계 방향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5번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 식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번 이 자위라는 말 없는데 아유 그래도 하나 남았으니까 찍고 빨리 넘어가자, 이렇게 항상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책 고지고대로 나오면 너무 좋지만 안 나올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2025년부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내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평들이 많이 있고, 문제를 또 꽈서 단어 말 바꾸기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표준 교재에 있는 글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정색 부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요점 정리 책 영상 이거를 2026년에는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다시 좋은 그 강의로 개정된 거는 개정된 내용 반영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정말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이름 모르게 계좌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큰 힘을 얻어서 이게 좋은 영상 강의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영상과 표준교재 요약 정리, 새로 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